안녕하세요. 서초구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10월 셋째 주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야외 활동하기 아주 좋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많은 분들이 관광도 가시고 각종 행사와 모임이 많을 시기인데 올해는 특히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그런 활동들이 어려워서 여전히 집에만 계셔야 하는데요. 현대 문명에 닥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의 문명을 바꿔나갈지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도올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노자 한글 역주를 이번에 내셨습니다. 제목이 노자가 옳았다. 제가 이 책을 81장까지 끝까지 먼저 읽어봤는데요. 노자의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노자의 반문명적이고 평화적인 사상이 지금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내용이어서 너무나 재밌게 행복하게 읽었고 따로 리뷰를 올리기도 했는데 선생님의 노자 역주를 하염없이 기다려오신 분들은 빨리 주문해서 직접 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올 선생님께서 이 책에 대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농촌이 하루빨리 재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이 사라지면 거기에 있던 문화의 전승까지 다 사라지기 때문에 텅 비어가는 농촌을 살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코로나 시대에 대도시에 갇혀서 노자를 읽고 나니까 문명의 거대한 방향을 바꾼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도시에만 밀집해 있는 삶의 거점을 옮겨서 우리 농촌을 자족적인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난달 필라델피아의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지역에서 빌딩 유리창을 피하지 못한 철새들이 하루에만 1,5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전속력으로 날다가 부딪혔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죽을까 싶어서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만 고층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는 철새들이 한 해에 6억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주로 야간에 장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건물 창문의 불빛 같은 인공 조명의 영향을 받아서 방향 감각을 잃거나 불빛에 홀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800만 마리가 이런 식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그 자체로 어떻게 자연에 폭력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이 바로 인간이 자연과 상생하는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 화창한 가을에 이왕 집에 계시는 동안 도올 선생님의 노자가 옳았다와 도올TV에 올라오는 선생님의 노자 강의를 챙겨 들으시면서 대도시로 상징되는 인간 문명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현TV 대학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학 12장을 읽을 텐데 12장 역시 11장과 연결되는 치국이 제가에 있다는 주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의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순, 솔, 천하, 이인, 이민, 종지. 요임금, 순임금은 천하를 인정으로써 이끌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따랐다. 걸주, 솔, 천하, 이포, 이민, 종지. 거림금, 주임금은 천하를 폭정으로써 이끌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따랐다. 기소령, 반기, 소호, 이민, 불종. 그러나 명령이 군주 자신의 좋아하는 바와 반대될 때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 시고, 군자, 유적이, 이후, 구저인.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 몸에 덕을 갖추고 난 이후에나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무적이, 이후, 비저인. 자기 몸에서 악덕을 없애버리고 난 이후에야 타인을 비판할 수 있다.
소장호 신불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씨를 몸에 익히지 않고서 이능 유저 인자 미지 유야. 능히 타인을 깨우치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고 치국제 제기가.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집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치국이 제가에 있다는 말로써 끝나고 있어서 역시 11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 제가의 리더십이 필요한 곳은 한 가정뿐 아니라 재벌이나 기업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기업의 제가의 리더십을 떠올리면서 한 문장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순 솔천하 이인 이민 종지. 요임금 순임금은 천하를 인정으로써 이끌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따랐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11장 마지막에 나온 1인 정국, 나라를 바르게 하는 한 사람에 해당되는 바로 그 사람이죠. 역사 인물이 아닌 신화 속 인물이지만 육아에서는 이 요순을 역사적 인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런 정치적 이상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사마천도 사기를 요임금과 순임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순이 인한 정치로서 백성을 이끌었으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잘 따랐겠죠. 기업에도 서로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는 인한 기업 문화가 있다면 사원들이 더 잘 따를 겁니다. 걸주 솔천하 이포 이민 종지. 거림금 주임금은 천하를 폭정으로써 이끌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따랐다. 대개 이 장을 거림금 주임금이 폭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민종지를 백성이 난폭해졌다고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다음 문장과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됩니다. 도울 선생님은 인자하거나 난폭하거나를 막론하고 백성은 군주의 명령은 일단 따른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요순이 대표적인 성군이라면 걸주는 폭군의 대명사죠. 요순과 달리 거림금과 주임금은 실제 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거왕, 주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라 마지막 임금이었던 거림금은 은나라 탕왕의 혁명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그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또한 주나라 무왕의 혁명에 의해 천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죽었습니다. 육아에서는 이 두 임금이 똑같이 혁명으로 천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를 백성을 폭정으로써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정이라는 것은 법 집행을 엄하게 하거나 지나친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이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몰아간다는 건데, 그런데 그것 자체만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따른다는 겁니다. 백성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사내 규칙이 엄하거나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라면 얼마든지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령, 반기소호, 이민, 불종. 그러나 명령이 군주 자신의 좋아하는 바와 반대될 때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인정도 따르고 폭정도 따르지만, 그러나 군주의 명령이 군주의 호, 군주가 좋아하는 바와 다른 기만적인 상황은 참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서 4장에서 성의에 대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위, 성기, 의자, 무, 자기야. 이른바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기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자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겨봤자 남의 눈에는 뱃속의 폐와 간이 들여다보이는 것처럼 훤히 보이기 때문에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그 감정을 신중히 해야 하고,
마치 열 눈이 나를 보고 열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지도자의 감정이 어떻게든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임금이 백성에게 탐욕을 멀리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놓고 자기는 남몰래 창고에 재물을 쌓고 잔치 벌이는 것을 좋아하고 들판에서 사냥하는 거나 좋아하면 백성들은 임금의 그런 기만을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4.19 혁명, 그리고 부마항쟁과 11.6 박정희 암살 사건, 87년 6월 민중항쟁의 공통점은 모두 대통령이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교묘하게 국가정책을 기만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백성이 따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에서는 통치자가 백성에게 내보이는 감정이 위선적이지 않고 기만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법가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법가에는 술수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임금이 철저하게 자신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숨겨야만 통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임금은 신하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숨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조종할 수 있고 두렵게 해서 충성을 바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비자에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기 위해 활용해야 할 7가지 방도를 말한 칠술이 나오는데 칠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신하의 말을 들어서 서로 비판하게 하라. 죄 있는 자를 반드시 벌하라. 상을 주고 칭찬하면 목숨도 바친다. 하나하나 들어서 임금을 떠볼 수 없게 해라. 계책을 써서 신하들이 서로 결탁하지 못하게 하라. 알아도 모르는 척 물어라. 반대되는 말을 해서 본심을 파악하라. 신하들을 대할 때 명확한 상벌로서 충성을 유도하고 신하들끼리 서로 결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리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신하들을 떠보고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해서 본심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런 법가의 기술은 육아와는 전혀 다른 치국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가의 치술을 제왕학이라고 해서 현대의 기업 CEO와 중간 관리자들이 참고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방법적인 술수에 관한 거지 인간 내면으로부터의 깊은 반성과 깨달음을 주진 않습니다. 제가 CEO가 아니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한비자보다는 대학의 말이 더 와닿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정치인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기업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회사 대표 한 사람이 탈법과 부정을 저질러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조차 이 사회가 제대로 감시를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진짜 자본주의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고군자 유적이 이후 구저인.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 몸에 덕을 갖추고 난 이후에나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므로 군자는 나에게 있은 후에 남에게 구한다인데 여기서 이는 역시 다른 사람, 타인을 의미합니다. 군자를 임금으로 보면 임금은 자기가 갖추고 난 다음에나 신하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살펴본 법가의 술수와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나를 먼저 돌아본 이후에야 남의 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대단히 교훈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육아의 도덕성은 법가의 냉혹함과는 전혀 다른 결이고 다른 느낌을 주는데 다음 문장에서 더 확실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적이 이후 비저인. 자기 몸에서 악덕을 없애버리고 난 이후에나 타인을 비판할 수 있다. 나에게 원인이 없은 이후에나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 기업의 총수와 고위직 임원들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미덕을 가졌다면
직장 내 갑질이라는 말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요순과 걸주가 인정과 폭정으로서 백성을 다스린 것은 치국의 문제지만 결국 이 치국의 문제에서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감정을 기만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고 자기가 먼저 갖춘 후에 남에게 요구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본 뒤에 남을 비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결국 제가 단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제가 또한 결국 지도자의 수신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까지 12장의 내용을 다시 음미해 보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요순솔 천하 이인 이민 종지. 요임금 순임금은 천하를 인정으로써 이끌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따랐다. 걸주 솔천하 이포 이민 종지. 거림금 주임금은 천하를 폭정으로써 이끌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따랐다. 기소령 반기소호 이민 불종. 그러나 명령이 군주 자신의 좋아하는 바와 반대될 때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 시고 군자 유적이 이후 구저인.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 몸에 덕을 갖추고 난 이후에나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무적이 이후 비저인. 자기 몸에서 악덕을 없애버리고 난 이후에야 타인을 비판할 수 있다.